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재밌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숨쉬는 주거 공간, 그 속에 숨겨진 과학과 보이지 않는 디자인 요소들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질을 정말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은밀한 요소들, 지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이 계신 방을 한 바퀴 쭉 둘러보시겠어요? 어떤 방은 딱 들어가기만 해도 마음이 완벽하게 편안해지는데 반대로 어떤 공간은 이상하게 답답하고 어딘가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 보이지 않는 힘들이 여러분의 편안함을 아주 세밀하게 계상하고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무한한 공간 한정하기. 공간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죠. 흔히 실내 디자이너라고 하면 예쁜 벽지 고르고 가구 배치하는 사람을 떠올리시죠?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무한하게 뻗어있는 3차원의 텅 빈 허공, 그러니까 길이와 폭, 깊이를 딱 제한해서 그곳에 살 사람의 성격과 쓸모에 맞게 조각해내는 분들입니다. 끝없는 허공을 다듬어서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일종의 조각가에 가까운 거죠. 화면 한번 보실까요? 공간이 우리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나를 둘러싼 공간이 너무 광활하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휑하고 고립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좁으면 어떨까요? 네, 당연히 너무 복잡거리고 숨이 턱턱 막히겠죠? 바로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그 공간을 채울 사람과 용도에 딱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스케일을 찾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웰빙에 진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파트, 극한 기후에 적응하기입니다. 지리적 환경이 건축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특히 우리 한반도의 독특한 기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극명한 대비가 정말 재밌는데요. 우리나라 기후 다들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겨울엔 뼈가 시리게 춥고 여름엔 숨이 턱턱 막히게 덥고 습하죠. 그래서 에어컨이나 히터도 없던 그 옛날에 놀랍게도 우리 선조들은 이 지독한 온도 차이를 이겨내기 위해 혹한을 버티는 따끈한 온돌과 한여름 땀을 식혀주는 바람 통하는 마루, 즉 대청을 한 집에 동시에 품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이중생활 양식을 진화시킨 셈이죠. 세 번째 주제는 집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그리고 진짜 안락함이란 과연 뭔지 한번 파헤쳐보죠. 방이 덥거나 춥게 느껴질 때 보통 보일러나 에어컨 온도만 띡띡 조절하시죠? 그런데 온도만 바꾼다고 방이 쾌적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짜 100% 완벽한 쾌적함을 위한 레시피에는요, 기온 말고도 습도, 기류, 그러니까 통풍이죠. 그리고 복사열까지. 이 네 가지 박자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야만 비로소 완벽하게 안락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도시로 오면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계속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어내야 하잖아요. 하지만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 숲,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매연 같은 도시 오염 때문에 창문 열고 자연스럽게 공기를 바꾸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환기 자체가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이 문장을 꼭 하나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적인 환기의 소통을 원한다. 최첨단 공기청정기, 기계식 환기 시스템, 물론 훌륭하죠.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 몸은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 훅 들어오는 그 진짜 자연의 바람을 미친 듯이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파트, 태양광의 힘으로 넘어갑니다. 집과 태양은 도저히 떼어놓으려랴 떼어놓을 수가 없죠. 햇빛, 그저 방을 밝게 해주는 게 다일까요? 아니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빛 한 줄기 한 줄기가 다 자기만의 뚜렷한 과학적 임무가 있습니다. 자외선은 싹 다 살균해주고 우리 아이들 성장과 건강을 책임집니다. 가시광선은 창문 너머로 방을 아주 자연스럽게 환하게 비춰주고요. 열선은 집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보온 역할을 하죠.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패키지인 셈입니다. 여기서 진짜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 하나 짚어볼게요. 햇빛이 우리 건강에 워낙 결정적이다 보니까 빽빽한 도시에서는 이 자외선을 받을 권리가 무려 심각한 법적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일조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햇빛은 이제 그냥 자연이 공짜로 주는 혜택 정도가 아니라 법정에서 싸워서라도 기필코 지켜내야 할 생존권이 된 겁니다. 다섯 번째 파트는 빛의 방향 설정입니다. 눈이 찡그려질 정도로 강한 빛을
건축가들이 어떻게 얌전하게 길들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에 뜬 표를 쭉 한번 보시죠. 마감자에 따라 빛이 통과하는 양이 확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투명한 일반 유리는 빛의 90%를 쫙 통과시킵니다. 뽀얀 유리는 80%, 우유빛깔 유리는 한 25에서 75%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눈여겨볼 주인공은 바로 한국 전통종이 한지입니다. 한지는 딱 절반, 45에서 50%의 빛만 은은하게 통과시켜요. 직사광선 쏘이면 불쾌하게 눈부시잖아요. 그걸 싹 막아주면서 방 안쪽 깊숙한 곳까지 아주 부드럽고 균일하게 빛을 밀어 넣어주는 거죠. 선조들의 기가 막힌 지혜 아닙니까? 창문을 어디로 내느냐, 이것도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남양은 하루 종일 볕이 일관되게 잘 들죠? 동양이나 서양은 아침 저녁으로 빛의 변화가 롤러코스터급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북향 창문은 어떨까요? 에이, 북향은 침침하잖아요 하시겠지만 들어오는 빛의 양은 남양의 절반이어도 직사광선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눈부심 없이 가장 일정한 밝기를 유지한다는 엄청난 숨겨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양이 최고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주제 제로 에너지 하우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요소들이 어떻게 뭉쳐서 미래의 집을 만들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금 자연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짓는 최첨단 제로 에너지 하우스는요, 단순히 전기 아껴 쓰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벽, 천장, 바닥을 아주 영리하게 설계해서 태양 에너지를 꽉 붙잡아두는 구조를 만들죠. 즉, 태양의 열선 그 자체를 우리 집을 완벽하게 보온하는 가장 1차적이고 친환경적인 기본 연료로 써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꽤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도시는 갈수록 빽빽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훗날 살게 될 다음 집은 어떻게 태양을 품고 또 바람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 당장 창밖을 한번 내다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보이지 않는 요소들, 공간, 공기, 그리고 빛, 이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빚어낼지 한번 곰곰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